자, 반갑습니다. 12월은 전 대박이에요. 여러분들이 12월 말에 한번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면은, 아실 겁니다. 12월 시장. 지금 뭐, 시총 상위 이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SK 하이닉스 차트부터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네.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자, SK 하이닉스가 이게 너무 막, 우리, 부러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SK 하이닉스 막, 이번 주 살 걸 하는 거는 뭐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게 보면은, 실제로 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얘가 이제 3월부터 고생했던 거 시작하면은, 코로나 여파로 웬만한 정도 다 올랐는데, 얘 여기서 계속 고생했던 거 보면은, 이제, 그 코로나 직전 가격대로 최근에 회복했던 거고요. 12월 달 들어서 12월 2일 그리고 3일 4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14%밖에 상승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그러면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섹터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뭐 9개월 가까이 행보하다가 이제 비로소 조금 상승이 나온 것 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올랐다고 하이닉스 살걸 뭐 저거 또 셀트리온 그룹주도 올라가는 거 보고 셀트리온 살걸 뭐 이런 거는 최근에 이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은 이제 그냥 키맞추기로 또 순환매로 이제 막 상승이 들어온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화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코스피와 코스닥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100%, 11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키맞추기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11월 달에 11월 이후에 우리가 그거죠. 미국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드디어 유입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시장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끌었더라면은 11월 시장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던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뭐 또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도 반영이 됐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그리고 또 뭐 우리 내부적인 요인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 방역을 그래도 잘 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 또 가장 또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MSCI 지수 리버래싱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 증시는 그동안 코스닥 대비해서 비교적 약했었고 코스닥이야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동학개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면은 코스피는 이제서야 조금 상승다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 외국인은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뭐 삼성전자의 어떤 모멘텀, LG화학 아니면 또 뭐 조선, 또 금융, SK 하이닉스, 뭐 LG노텍 이런 종목들의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들어왔기보다는 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또 너무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장을 견인하기 위한 패시브 자금 성격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12월 들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승에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코스닥 종목들이 좀 일부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이재명 관련 종목들 지지율 1위 발표 나오면서 급등 나온 거 빼고는 또 그 외적인 섹터들은 오늘 크게 상승 나온 섹터는 아예 없고요. 코스닥 중에서는 막판에 언택트 관련 그 발표 나면서 주말 동안에 2.5단계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뭐 9시 이후로는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 코로나 그 언택트 관련해서 또 격상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남아서 막판에 언택트 관련 종목들 또 골파지 관련해서 대형 포장, 테린 포장, 뭐 CJ시푸드, 사조시푸드 또 온라인 교육도 중고등학교생들이 또 7일부터는
또 이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살짝 들썩거린 거 빼고는요, 실질적으로는 올라간 종목들도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소도 오늘 1.31%나 올랐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이 나옴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더 많은 되게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디 갔어? 네. 시장은 1.31%나 올랐는데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요 546개나 하락이 나왔어요. 상승한 거는 이렇게 상승이 적고 하락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부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됐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강보합권이거나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시장은 또 상승이 나왔어요. 0.68. 당연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었지만 실적으로 상승 나온 건 433개, 하락이 나왔던 건 873개. 시장은 양증시 다 급등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많았던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어려워요. 왜? 전날에 나왔던 그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상승폭 다 반납해버리고 다 1일천원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야 대형주로 옮겨 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엇박자가 난다 그랬습니다. 엇박자가 하기 딱 좋은 시장이에요. 그럼 주식을 하다 보면은 네, 좀 지루할 때도 있어요. 제가 항상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요점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종목들을 다 선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선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어떻게 매일매일 수익이 납니까? 이게 보면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급등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급등 나왔죠? 이걸 전날 어떻게? 또 골판지 재지 관련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종목들을 다 그날 여러분들이 다 매수하고 선점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방법은 있어요. 종목이 한 30개라든지 한 50개 정도 섹터별로 하나씩 다 사두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30개 50개를 그냥 한 2% 또는 뭐 3%씩 이렇게 해가지고 뭐 IT 뭐 칩리스, 팹리스, 파운드리 하나, 예, 뭐 소재, 장비, 부품주 하나, 예, 디스플레이 OLED 하나, 조리독감, 뭐 정치 인물주도 인물별로 하나씩, 이낙연, 예, 여기 누구야, 이재명, 그죠, 윤석열, 뭐 또 누구 있어요? 예, 뭐 이게 누구야, 박영선, 안철수, 예, 뭐 등등등등, 예, 홍준표 다 하나씩 사놓고, 또 수소차 관련해서도 한 2종목 정도 사놓고요. 미래차, 자율주행 하나, 뭐 5G도 한 2종목 사놓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도 아까 말씀드렸었고, 뭐 중소형 제약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종류별로 3개,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하나씩 사놓고요. 그리고 또 재지 관련해서, 언택트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다 사놓으면 BTS도 혹시 모르니까 폐기물도 하나 갖고 있고요. 이중항체 하나 사두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요 정도로 사놓으면 되려나요? 5G 아까 말씀드렸었고, 카메라 모듈 쪽도 하나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뭐 컨택트 관련해서도 참 좋은 여행 몇 개 사놓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35개. 예. 요렇게 딱 사두면요. 요렇게 딱 35개 정도 사놓으면은 소외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34개가 빠져도 그 중에 하나는 올라오니까 올라왔다 할 수 있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매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소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50개 다 채우면 시장 모든 종목도 다 사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행주가 수익 났네요. 수익 인증. 뭐 오늘은 언택트, 뭐 경협주도 있으면 경협주도 수익 났네요. 수익 인증. 나머지 한 50개면은 한 49개 빠지고 있고 하나 올라가면 그게 뭔 의미냐 이거예요. 그럼 심심하지 않고 맨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애초에.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한정된 포트 안에서, 네, 뭐 우리가 딱 2천이면 2천, 2억이면 2억, 뭐 1억이면 1억, 뭐 이렇게 한정된 포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계좌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종목 수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제가 마이너스 10개, 종목 10개 이상이면은 리스크 관리에서 실패한다 그랬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개 종목만 있어도 웬만한 섹터의 종목들을 하나씩은 다 매수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 5G에서 2개, 모에서 2개, 수소차에서 2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종목이 35개지 하나씩만 매수하면요. 은행주 하나, 건설주 하나, 자동차 하나, 유통 하나, 화학 하나, 조선 하나, 통신 하나, 내수주 하나, 전기전자, 철강, 운송, 해저, 건강기능식품, 카메라 모듈, 양자 컴퓨터 이렇게 하나씩만 사면요. 30개면 다 사요. 그러니까 예. 종목은 10개 이내. 그러면은 10개 이내에다가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비중을 싣는 거는 20에서, 그래야 돈을 버니까. 비중이 실었던 거는, 또 비중 실은 거는 20에서 30% 실어. 또 뭐 비중 실은 거 하나 더 있어. 그리고 웬만한 거 10% 사. 뭐 단타는 5%도 사. 이렇게 하면 종목수가 뭐 8, 9개, 많게는 10개, 뭐 8개에서 10개, 이게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특히, 지금같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시장에는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즐거웠고 그동안 수익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동안 9개월 동안 조정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왔다고, 그리고 이것도 싹 팔고 지난주에 또 SK하이닉스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에 와선 할 수 있는,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장이 끝나거나 누구나 떠들 수 있는 말이고요. 실제로 지금은 뭐라 그랬어? 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예. 지금 12월 첫째 주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번 주 월요일은 11월 30일이었으니까 월화수목 4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거 지금 또 오늘 SK하이닉스도 오늘 괜히 또 고점에 들어갔으면은, 예. 이거 지금부터 신고가인데 빠져도 할 말 없어요. 오늘 장마빨 좀 흔들렸죠. 네. 차익 매물이라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린 중소형주에 보작을 했고, 지난번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면서 원익 IPS를 달릴까 말까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아주 곧잘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이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소외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차례를 괜히 엄하게, 또 괜히 어저께 그 화이자 관련해서 또 이거 뭐 영국에서 긴급 승인 났다고 잘못 따라 들어가면은 또 사자마자 20% 물려버리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뭐 항상 그래요. 아침마다 오늘 뭐 급등 나왔던 종목들 다 보면은 아침에 그 상승한 종목들 잘못 따라 붙었으면 다 물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언택트는 장 막판에 했던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침에 뭐 어설프게 뭐 상승 나온 종목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치 테마주도 윤석열 관련 종목들도 아침에 상승 나오는 거 잘못 따라 붙어버리면은 그냥 사자마자 20% 물려버리기 쉬운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기반이 돼야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냐면은 그거예요. 확실하게 주 초반에는, 12월 주 초반에는 리스크 관리가 돼야 됩니다. 네. 리스크 관리가 된 상태에서 그 월 막판에 폭발적인 수익이 나야 그 월에도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주 초반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포차 따라 붙어가지고 좀 수익 챙기고, 뭐 오늘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 뭐 프로스티맥스, 뭐 펜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따라 붙어가지고 조금 수익을 챙겼다고 해봐요. 이건 어차피 뭐 아니면 도자라요. 여러분들이 분석가 없이 그냥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 붙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기면 뭐예요? 어차피 그 매매가 반복되면 다 수익을 토해낼 수밖에 없고, 장 막판에 그 매매가 반복되면 어차피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매매인데, 그러면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주 초반에는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 종목들을 잘 12월에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편입을 해놓고,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죠. 뭐 주 4거리밖에 안 지났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제 확신이 가면 다음 주 정도 2주 차이는, 지금 시장이 이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단타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전날 밤에 뉴스가 나오고 아침에 갭상승으로 뛰어버렸다가 다 차익 매물로 쏟아져 버리는 시장이 지금 2개월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하고 비슷해요. 지난달에도 우리가 대한전자의 종목으로 비중을 실어가지고 폭발적인 수익을 챙겼잖아요. 비중 실었던 종목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단타를 아무리 좋아하고 난 스캐퍼고 맨날 무조건 승부가 나야 된다 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면 확률이 떨어지는데 왜 그걸 하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주 초반과 2주차에, 그래서 그 후보군들을 매수를 해놓고 2주차에는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종목에다가 비중을 실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3주차부터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2주차에는 손실이 거의 없이 안정적으로 계좌 관리를 하다가 3주차, 4주차부터 폭발적인 수익을 챙겨야만, 그래야 계좌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는 거지.
괜히 어설프게 막 이거 단타한다시고 오늘 뭐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하이닉스 따라붙고 셀트리오 올라간다고 셀트리오 따라붙고 이제서야 뭐 갑자기 들어갔다가 엇박자 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 대형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배 아파하지도 마세요. 제가 뭐 달릴까 말까 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도 뭐 CMG 제약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목표가 터치했고 뭐 제넥신도 마찬가지죠. 토종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종목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 오늘 제가 면뭉제약도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제가 인트로메딕을 말씀드린 이후에 면뭉제약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면뭉제약 같은 종목도 소개해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잠시만요. 대창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창은 제가 사실 달릴까 말까를 하면서 이게 이날 아마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날 아마 추천드렸었고 막 손절가를 아마 1,000원이었는지 막 요머 때문에 잡아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서 뭐 최근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하고 1,350원 터치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이런 건 제가 리뷰를 사실 안 합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리뷰 안 해요. 어차피 저는 뭐 단기적인 단타라는 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단타가 아니라 트렌드 선점 단타잖아요.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는 건데 그 시기가 뭐 빨리 진행된 경우가 많았던 것 뿐이지 뭐 때에 따라서 한 달 지나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이 종목은 리뷰를 안 한 게 그냥 한 달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10월 말에 추천드렸었고 지금 뭐 12월 초니까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그냥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달릴까 말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다 한 달 안쪽에 수익이 났던 종목들. 아무리 늦어도 한 달, 뭐 한 달 넘어가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고 이런 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두 달, 세 달 된 것 중에서 500%, 700%, 1000% 올라간 것도 있지만 말 안 해요. 왜? 그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목을 끝까지 제가 막 이저가 잡아드리면서 끌고 간 것도 아닌데 뭐 굳이 그거 말하는 거는 수익률 퍼포먼스밖에 안 되잖아요. TV방송에서도 그럽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난 종목들은 웬만하면 리뷰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대창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과 그리고 또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또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래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는 뭐 저거 올라가네 요거 올라가네 매일매일 일일비하면서 괜히 배 아파하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차례만 기다리면 큰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인데 막 이것저것 옮겨 다니고 두더지 게임처럼 저거 올라가네 저거 때리고 저거 올라가네 저거 때리고 저거 올라가네 이거 사고 반도체 올라가네 반도체 사고 제약 올라가면 제약 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는 시작입니다. 그럼 대창은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가닥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쭉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만 구리 가격이 22% 올랐어요. 올해만 22% 구리 가격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철강석값 또한 6년 만에 최고. 원자재 가격은 사실상 이제 경기 선행지수다라고 보고 특히 구리 가격은 구리랑 철강석값은 더더욱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자동차 건설 해용 여러 제조업 전반적인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 선행지수로도 많이 보고 있지만 100%는 아니죠. 그죠? 이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선행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물론 그것 또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도 기대감이에요. 사실상 이제 중국 경제 흐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금 최근에 중국 경제가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결합되면서 최근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대창은 이제 뭐 구리를 원재료로 한 동환동, 인천동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 보기에는 탄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는 크리스탈 신소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이 종목도 제가 시리즈로 아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바로 직전 날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예전에 이제 컬러레이 시진핑 방한 기대감으로 제일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컬러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이게 진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 후속주 중국 기업주는 딱 3개만 보자 그랬어요. 윙이푸드 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돈육 가공업체죠.
중국에서 제일 400년 전통인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살라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육 가공 대표적인 업체인데 유니푸드 실적 또한 좋죠. 그리고 이거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를 말씀드려가지고 그때도 큰 수익을 연달아 안타에서 홈런을 쳤던 종목들인데 중국 기업주 이거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해서 한양대와 함께 공동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기 조립 반막 코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꿈의 신소재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이동성이 빠르고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고요. 다이아몬드보다 열 전도성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미 물리학 노벨상을 받았고 그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이 코로나 쪽으로도 묶일 수 있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묶일 수 있고요.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QLED, 의료기기, 그리고 진단기기, 뭐 진단 키트,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백신, 섬유, 의보 정말 사용처가 광범위합니다.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핀 쪽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국일대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그래핀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데 그 외적인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좀 외적인 모멘텀이 같이 부합될 수 있는 종목들을 크리스탈 신소재도 같이 이제 중국 기업주로서 같이 올라갔고 그죠? 그래서 대창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리 관련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래핀 관련해서의 또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조립 반막 코팅 쪽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대창이라는 종목 오히려 종목 개별주로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핀 쪽은 꾸준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에도 말씀드린 이후에도 꾸준하게 지금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봤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어서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계속 목표가는 이미 돌파를 한 종목인데 다시 재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지금 3개월째 구리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석 값은 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대창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와서 또 현대제철 포스코 따라 붙어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중소형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해드리는 게 이제 명문제약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얘도 참 모멘텀 많아요. 이거 한번 적어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얘도 어제 인트로메딕에 이어서 참 모멘텀 부자. 이것도 좀 적어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제넥신도 오늘 목표가 터치했잖아요. 제가 이제 토종 치료제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넥신도 오늘까지도 폭발적인 상승 나와서 한 번에 2차 목표가까지 터치해버렸습니다. 제가 요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지 봤고 괜히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중간에 불협화음 나오거나 그 노이즈 발생하면은 그냥 급락 나와버리잖아요. 지금 그 종목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대장주가 뭔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2월 시장 주 초반에는 안정적인 게 가장 우선이라고요. 안정적으로 하락은 제한적이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돼서 제가 제넥신 중장기적인 관점 또는 단기적으로 둘 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토종 백신 관련해서는 이걸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명문제약인데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안 묶여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프로테아제 요 물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인체에 침입했을 때 이 바이러스를 확산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 물질이 프로테아제라는 물질이에요.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건데 이거를 억제하는 이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신약을 생산하는 기업이 억제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는 기업이 명문제약이에요. 근데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 백신 관련조, 뭐 예전에 뭐 모더나 관련조모로도 묶이기도 했었는데, 화이자 관련조모로 묶이기도 했었었는데, 이게 대장주가 될 수가 없는 거는 직접적인 수혜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 프로테아제라는 물질을, 억제할 수 있는, 이 프로테아제 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할 때 필요한 게 이 프로테아제라는 물질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확산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그래서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뭐 우리 토종 백신이 뭐 제넥신을 비롯해서 뭐 화이자, 모더나 이 생산량이 계속해서 확대됐을 때 그에 따른 공동 개발 가능성이 있고요. 첫 번째로 공동 개발, 백신에 대한 공동 개발, 백신 공동 개발 가능성이 있고요. 또 CMO 관련해서 어떤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어요.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대감이니까, 예,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수주를 받거나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 화이자 관련해서 백신 관련 종목으로 묶이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백신 개발 사업에 같이 공동 연구를 하거나 공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백신 공동 개발, 제넥신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1상에 대해서 올해 안에 발표를 한다고 했고, 내년에 임상 2상이나 3상 관련해서 동시 진행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이제 시판한 계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토종 백신들, 뭐 SK케미칼 다 같이 명문제약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첫 번째가 이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이건 대표적인 코로나 치료제죠. 네. 근데 정확하게 나파모스타트 약을 개발하는 한다기보다는 제네릭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제네릭이 뭐냐면 이제 복제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신약이 이제 개발한 다음에 그 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요, 뭐 동일 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할 수 있어요. 뭐 비아그라도 굉장히 복제약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성분으로 다른 업체, 다른 제약바이오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제네릭이라고 하는데, 나파모스타트가 명문제약이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인 적어드릴게요. 치료제 나파모스타트, 정확히 말하면은 시작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복제약품 제네릭을 개발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못하았네. 세 번째, 네. 세 번째가 이제 신약 항생제, 네, 항생제 부분에서 얘는 그 명문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는 항생제가 테이코플라닌이라는 항생제로 어떤 그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최근에 9월달에 이제 코로나19의 치료 효과가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 항생제에는 내성을 보이는 슈퍼 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 그 쓰이는 슈퍼 항생제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 항생제. 근데 이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 그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9월달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코로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파모스타트 관련해서는 복제약품을 시작한 거고, 여기 플란이라는 항생제 치료제는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된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월부터 효능이 입증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네, 이게 네 가지 약품이 있어요. 뭐 그 안에서 뭐 도네페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네 가지 정도가 치매 치료제가, 네 가지가 아마 FDA에 승인이 됐어요. 약물, 치료제, 치매 치료제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약물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명문제약이에요. 그래서 FDA 승인된 그래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이 명문제약이 앞으로 좀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오늘 뭐 아이큐어도 큰 상승 나왔는데,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이제 도네페질 관련해서 패치, 치매 치료제 패치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셀트리온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오늘 큰 상승 나왔는데,
명문제약도 마찬가지로 치매치료제의 4가지 FDA 승인된 약물 중에서 3가지의 약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치매치료제는 제가 정책으로도 맞물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현 정부에서도 지금 치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치매치료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10년간 1조 원대의 예산을 투입해서 치매 치료에 대한 어떤 원인 규명, 그 예방, 진단, 뭐 이런 뭐 돌봄, 뭐 치매 돌봄, 뭐 그리고 뭐 인프라 확충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차기 대권 후보들도 고령화 사회는 뭐 당연한 거니까 차기 대권 후보들도 앞으로 정책으로도 계속 맞물릴 수 있고, 내년 보궐선거에도 뭐 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치매치료제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저출산과 함께 우리가 지금 가장 또 관심있게 봐야 될 섹터이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또 부각될 수 있다. 5번째,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치료약품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린이 괴질이 뭐냐면요, 원인 불명의 괴이한 질병이다라고 해서 괴질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이게 올해 4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어린이 괴질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기관 염증 증후군,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지난달에 이게 보시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3건째 발생을 했어요. 이거 뉴스 보면요, 여기 있다. 지난달 말에 3번째, 지난달 말에 여기 나오죠.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 이게 원인 불명, 원인과 정체를 알 수 없고 괴이한 질병이라 해서 어린이 괴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심각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구구님. 그래서 어린이 괴질 관련해서 명문제약의 가장 또 대표가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만 3번째 소아가 또 환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요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뭐 구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명문제약은 사실상 어떤 한 섹터에 얘가 대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백신 관련해서도 명문제약의 대장이냐? 대장을 몰라서, 대장은 제가 제넥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종 관련해서는. 그걸 몰라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12월 주 초반에는 안정적인 종목들로 리스크 관리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만 하려고 존경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섹터에서 얘가 대장이다 할 수 없지만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하락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명문제약도 탄력이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예전에 신풍제약이 올라갔을 때 또 그대로 같이 또 움직였던 종목이 또 명문제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인트로메딕이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이어지는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2번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국한됐죠.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관련 섹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또 어떤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명문제약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오히려 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들어가면 바보예요. 주 초반에 여러분들 어마한 종목들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20% 30%씩 물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월 말에 연말 랠리 상승 나와가지고 시장이 좋고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도 주 초반에 20% 두들겨 맞으면 그거 회복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주 초반에는 지금 가뜩이나 대형주로 수급이 쏠렸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안정적인 종목들로 대응을 해서 폭발적인 상승은 언제야? 주 중반부터 폭발적인 상승을 키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문제약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아까 대창이라는 종목도 2가지의 모멘텀이 있다. 이미 10월 말에 말씀드려서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한 달이 지난 종목이라 리뷰는 안 했지만 그냥 다시 재추천한 거예요. 요 종목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자리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대장을 누가 몰라서 안 해? 급등한 거 누가 몰라서 안 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은 안 해요. 지금 빨리 끝낼 겁니다. 방송 종목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시스웍도 그 목표가 한호가 낸 거 놓고 터치 못했잖아. 목표가를 말씀드리는데 그 부근대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VIP 방에서도 11월 지금 첫째 주고 사거리밖에 안 났습니다. 지금 그래봐야 우리 12월 4일, 4일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10월 달에는 인트로매직이라는 종목으로 큰 홈런을 때렸어요. 그죠? 네. 인트로매직이라는 종목으로 큰 홈런을 때렸고, 최근에 방송에서 한 번 더 소개해드렸는데, 이 구간을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에서 50%까지 수익을 다 챙겨버렸습니다. 이거는 비중 10% 사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거 비중을 계속 확대한다 그래가지고, 20%까지 실으신 분도 계셨는데, 요걸로 우리가 이제, 그죠? 9월에서 9월 말에, 그니까 10월 초까지, 10월이구나. 10월 달에 큰 수익 챙겼고, 11월 달에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으로 비중을 실어가지고, 또 홈런을 때렸잖아요.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대한전선의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음으로 따라서 이거예요. 인트로매직을 들고 있음으로써 이게 10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죠? 9월 달에 시장 하락을 피해간 거고, 이게 보면은 인트로매직을 들고 있음으로써 9월 달에 시장 하락을 고점 대비 10% 빠졌던 시장 하락을 피해간 거고, 대한전선을 들고 있음으로써 이 10월 달에 이 시장 하락을 피해간 겁니다. 비중이 실어서. 그럼 누가 계좌 수익이 많이 나냐 이거예요. 맨날 조금 손실 나면은 10% 손실하고 20% 손절해버리고 10% 수익 나면 짜짜짝 또 손절하고 또 종목 추천 나가고 맨날 무분별하게 종목 추천 나가서 올라가는 종목만 짜짜짝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불안하고 조정이 나올 때는 선택과 집중의 종목들 좀 지루하더라도 기다렸다가 폭발적인 수익을 났을 때 챙기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지금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다. 그럼 지금 시장에 맞게 내가 제 아무리 단타꾼이고 난 스캐퍼고 나는 무조건 1시간 내에 승부가 나야 되고 무조건 오늘 올라야 되고 아무리 성격 아무리 급해도 지금 시장이 그 확률이 떨어지는데 왜 그걸 하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주 초반에 또 중반까지 확실한 종목들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한전선처럼 인트로매직처럼 폭발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로 주 초반 또 다음 주까지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저거 하이닉스 놓치면 어때요? 하이닉스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다고. 그죠? 네. 하이닉스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다 그래요. 그죠? 네. 여기서 그동안 3월부터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올라갔던 거 14%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대안으로 드렸던 원유 아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올라가. 그죠? 네. 더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23%, 25%도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VIP 회원들한테는 그때 원익 아이패스 말고 원익 홀딩스 드렸었는데, 얘는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대형주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갈로는 계속 갑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하면요, 11월에 무조건 대박이에요. 자신 있고요. 11월보다 10월만큼 확실한 종목들로 리스크 관리가 됐기 때문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폭발적인 수익이 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고스란히 우리 수익이라 이거예요. 맨날 손절하고 20% 손절하고 10% 먹고 20% 손절하고 10% 먹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매매를 많이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매매를 아껴야 되는 시장이에요. 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주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다음 주까지 비중을 실어갈 종목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시장의 방향을, 아직도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일 빠지나요? 다음 주 오르나요? 예.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시장의 방향은 맨날 빠진다 그러면은 아프리카 기후제처럼, 네, 원주민들이 기후제를 지내잖아요. 왜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항상 기후제를 보는 비가 오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방향도 맨날 빠진다 그러면 어쩌다 맞출 수 있어요. 맨날 오른다 그러면 어쩌다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장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부터가 일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은 종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알겠죠? 종목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고,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이고요.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 바로바로 오시면 오자마자 비중 20% 실현하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 오셔가지고 하면요, 11월 중순부터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면은 우리는 10월도, 11월도, 9월도, 8월도, 7월도, 6월도, 5월도 쭉 계속해서 수익만 나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장에 맞게 대응해야지. 난 단타꾼이니까 시장은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닌데 혼자 맨날 단타 치다가 맨날 깨지고, 나는 중장기니까 단타 시장에서 맨날 단타를 쳐야 되는 시장에서도 맨날 중장기로 가만히 있고, 예,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스윙적인 관점으로 딱 확실한 종목에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법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명문제약 말씀드렸고, 가입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여기 MBN골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요, 네, 여기 저기 메뉴에 있죠.
지금 제가 MBN 골드 회원수 1위인데요. 1위라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1월부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은 1월부터 11월까지 지금까지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분들 11월 중순까지죠. 대한전선은 큰 수익 났으니까 12월 초에 가입하신 분이나 11월 말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큰 수익은 없을 수 있어요. 왜? 뭐 어떻게 매일매일 다 수익이 납니까? 한정 레포트로 우리는 한정된 자산을 갖고 하는데, 근데 11월 중순 중후반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행복했어요. 왜? 다 수익이 났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게 리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7일인데요. 장 끝났으니까 하루 더 드리는 거고, 주말이 꼈으니까 10일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결제하시는 게 제일 편한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이거 오늘 기준으로 3일씩, 오늘 장이 끝났고 주말이 꼈으니까 3일씩 더 드려가지고 총 10일, 한 달 가입했을 때 10일, 2개월 가입하면 14일, 3개월 가입했을 때 30일, 이렇게 드린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센터도 물론 통화가 되는데 좀 통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통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MBN 골드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ARS 결제도 바로 한 번에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가입하실 분들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드린다 그랬어요. 오늘 날짜로 10일이고 내일 가입하면 9일, 또 일요일날 가입하면 8일, 월요일날 가입하면 7일이겠죠. 그래서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확인. 여기서 하라는 대로 카드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받으면 끝!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방이동하실 분들도 여기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가입이 됐다 하신 분들은 여기 MBN 골드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맨 위에 제가 있는데 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정형 게시판 클릭하면 여기다 보유 종목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다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요. 지난 교육 보기 왜 날짜를 많이 드렸냐면은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원칙을 정해드렸습니다. 어떤 급등주 타점을 잡는 거에 대한 교육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워요. 수백만 원 갖고 와도 안 가르쳐줬던 교육이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 선물같이 드렸던 그 교육이니까요. 요거 주말 동안에 보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VIP 오리엔테이션 들으시고 여러분들 보유 종목 정형 게시판에 올리셔가지고 상담도 주말 동안 일요일날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교육 보기에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방향을 맞추려고 하면 촌스러운 겁니다. 예, 어떻게 맞춰요? 맞히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매일매일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맞춰요? 맨날 빠진다고 하는 거 말거나 맨날 오른다고 하는 거 말고는 시장의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네, 지금부터는 종목에만 집중을 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로 수급 쏠렸을 때는 소외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맨날 그날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희망사항과 꿈과 종목이 한 30개면 된다고 했어요. 종목이 30개나 50개면은 하루하루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빠지는 종목 30개 중에서 29개가 빠지는 거는 눈 감아주고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 주신다면은 30개 50개 뿌려버리죠. 왜? 그 중에서 매일매일 그러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오늘 가입하신 분들 일단 QJ2님 예, 가입 축하드리고요. 강산맘님 네, 그리고 총명이님 가입 축하드리고요. 달콩이 아빠님 연장 가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태인생 늘가사님은 늦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월천짱님 예, 월천짱님 보스 사촌님 그리고 ANJK 요렇게 예. VIP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VIP 연장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1월 대박이니까 또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거에 대해 늘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예, 우리 VIP 회원님들 늘 감사드려요. 예. 우리 쭈나미님, 박실장님, 블루핑크님 뭐 모두 감사드립니다. 예. 하루하루 주식하면서 일일비 절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12월에도 또 돈을 법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고 제대로 주식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빨리 오세요. 정말 다음 주가 기회입니다. 알겠죠?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 행복한 고민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VIP 회원님들에게도 문자도 보내드렸는데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지 예, 어떻게 즐겨야
행복하게 보냈는지, 주말을 값지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고요. 주식에 대한 고민은 제가 다 할게요. 다음 주 확실하게 우리 종목들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2의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으로 우리가 비중을 실어 나갈 거니까요. 다음 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가입해주신 QJ2님, 강상만님, 총명이님, 달콩이 아빠님, 월천장님, 그리고 보스사촌님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